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발음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이중모음을 계속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은 이런 형태의 이중모음이에요. A와 U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 발음은 스펠링인 A와 U와는 U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발음기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발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A와 U를 이용해서 발음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발음기호상에서 어떤 모음이 나타나더라도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면 이거는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 개의 음절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음인 걸로 봅니다. 한 세트의 모음인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발음은 아우, 아우 이런 발음이 아니라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강세가 앞에 있고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런 발음이 있을 경우에 아우라고 표기를 해요. 아우, 아우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영어는 이응이라는 자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은 순수하게 성대만을 이용을 해줘요. 그래서 성대를 이용을 해주는데 강세가 항상 앞에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은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이 되고 우리나라 말은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의 소리 자체가 이제 성대를 많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그냥 아우, 아우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영어는 성대를 써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자, 그러면 발음하는 방식을 보죠. 일단 A 발음이 발음기호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아 이렇게 발음을 했죠. 아래턱이 많이 내려가고 혀 끝은 아래 치죠 뒤에. 그리고 혀 중간에 턱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가 주면 돼요. 해볼게요. 아, 아,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성대입니다. 성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모든 모음은 슈어 발음을 제외하고는 강세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배울 때, 특히나 모음을 배울 때는 강세를 넣는 연습을 해서 내가 그 모음을 연습을 하면 어떤 그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발음에 강세가 가게 되면 그렇게 강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면 돼요. 긴장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그냥 부드럽게 쭉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즉 소리의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이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강세가 생겨나게 돼요. 됐죠? 자, 뒤에 있는 U 발음은 발음기호상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했었죠. 입술이 이렇게 들리고요. 혀 끝은 아래 치죠 뒤에. 그리고 혀 중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이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랑은 다르죠? 우리나라 발음은 우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 이 U 발음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지금 제가 소리를 낼 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주고 있죠. 소리를 한번 변형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발음이 만약 강세를 받았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강세인 거예요. 하지만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오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모음에서 성대를 이제 입모양을 만들고 성대를 긴장을 시키고 뒤에 있는 모음을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소리의 흔적만 남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우, 아우,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뒤에 있는 발음은 정확하게 그 입술 모양은 만들어줘야 되지만 이 발음을 할 때처럼 성대를 긴장을 시켜서는 안 돼요. 아우, 아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 발음에서 성대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아우, 아우, 아우 요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에요. 리듬. 즉 강세인 거죠. 강세. 자, 어떤 경우에도 뒤에 강세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혹은 이 두 개 다 강세가 가는 경우는 없고 어떤 이중모음이더라도 반드시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와요. 영어에는 총 5개의 이중모음이 있는데 아우, 아우, 오, 오, I, A,
어이, 어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모두 다 강세는 앞에 있죠. 그게 이중모음이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절대로 뒤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앞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의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나라 말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에서 카우라고 읽는 발음이에요. 카우. 그죠? 일단 한국어로 먼저 읽어볼까요? 카우, 카우, 카우. 영어입니다.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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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리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여기에 있는 강세 음절에 있는 이 발음이야. 이 키역 발음. 키역 발음인데 우리나라 말도 그 영어의 K와 우리나라의 키역은 소리를 만드는 위치는 같습니다. 둘 다 연국의 부분을 막아서 소리를 만드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나와요. 카우, 카, 카, 카 이렇게 만들지만 영어에서 요 발음, K 발음은 폐쇄음이거든요. 연국의 폐쇄음. 그럴 경우에 소리를 한번 막아요. 공기를 한번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우, 카우, 카우. 막힌다라고 표현을 하든 공기를 모은다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공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혀 때문에 공기가 한번 막혀서 공기를 모아요. 모으고 나서 이렇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보다 소리의 출발 시간이 늦죠. 왜냐면 0.1초든 0.2초든 내가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모으는 시간만큼 늦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으는 시간이 짧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여는 거랑 여기 한번 막혔다 나오는 거와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해봅니다. 카, 카, 카. 영어입니다. 카, 카, 카. 그래서 K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연구개가 조금 이렇게 긁힌다라고 해야 될까요? 공기 때문에 이렇게 긁히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영어의 자음들이 만드는 특징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여기에 있는 모음들입니다. 모음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가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 글자만 정확히 읽어주면 카우, 카우, 카우 이렇게 소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란 말이에요. 강세 언어. 그래서 강세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강세가 넣지 않으면 이 영어라는 언어는 죽은 언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강세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냐면 이 발음에 넣어주죠. 이 발음에서 성대가 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 카우, 카우 이렇게 발음이 되고 우리나라는 카우, 카우, 카우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예요. 어떤 발음을 해도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세 때문에 소리의 느낌이 다르고 우리나라 말은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시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는 같아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는 같지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그냥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바로 성대가 열린 채로 나오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성대에서 한번 소리의 변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변형을 시켜주기 때문에 소리가 더 깊다라는 느낌이 들죠. 알겠죠? 자, 단어로 들어가서 그럼 보죠.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이름절이에요. 이름절인데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강세 표시를 안 하고 이걸 써두거든요. 이렇게. 근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강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인데 음절들에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언어는 한국어와 같은 언어가 되고요. 우리나라 말은 강세가 없지만 영어는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세 표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당연히 강세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준 거고 왜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강세가 없으면 안 되는 언어예요. 반드시 여기에 강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이름절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말로 이걸 쓰면 아울이라고 쓰죠. 아울이라고 쓰는 발음인데 우리 영어에서 모음이 두 개가 오면 이음절이 아니라 이름절이죠. 한 번에 소리를 만드는 건데 즉 성대가 한 번만 긴장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이중 모음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줘요. 자, 해볼게요. 아우, 아우,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아우. L 발음입니다. 아우, 아우,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아우. 한 번 더요. 아우, 아우, 아우.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L 발음이 조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릴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는 소리를 마무리 짓는 위치이기 때문에 소리가 강해져서는 안 돼요. 그냥 혀가 그 치조에, 이제 L 발음은 치조 유음이죠. 혀가 치조 위치에 가서 그냥 치조를 눌러주기만 하고 그냥 소리가 끝나는 거지. 여기서 아우, 아우 이렇게 길게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소리가 길어져서는 안 되는 위치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다르죠. 여기는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소리를 끝내기 위해 마무리 동작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동작을 해줄 때는 소리가 길어지거나 강해지지 않고 그 소리의 순수한 소리만 아주 부드럽게 내주고 혹은 그 혀의 위치만 정확히 잡아주고 나서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아우, 아우, 아우. 한 번 더. 아우, 아우, 아우.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 아울, 아울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런 단어예요. 자, 이음절이죠. 이음절. 한국어로는 몇 음절이에요? 한국어로 3음절이죠. 플라워, 플라워. 3음절이죠. 어디에서 음절이 길어져요? 음절이 여기 이 이중모음에서 길어지죠. 우리나라는 아우 이렇게 쓰기 때문에 플라우.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요 두 개를 하나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워 이게 아니라 플라워, 플라워 이렇게 써버리죠. 근데 영어 발음으로 보면 그 발음은 플라워가 아니라 요런 발음 기호를 써주죠. 그죠?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즉 두 번만 성대가 긴장이 되면 돼요. 큰 음절 하나, 작은 음절 하나.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 R 발음이 붙어있죠. 이 슈아 발음에. 요럴 경우에는 슈아 발음이 따로도 있어요. 이 발음이 따로도 있지만 만약에 이 발음에 R 발음이 붙은 그 어떤 모음이 있다면 요 두 개는 같은 모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다른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음에 R 발음이 붙게 되면 어떤 모음에 R 발음이 붙게 되면 모음 자체로 있는 소리가 또 있고 이 R 발음이 붙은 채로 만들어진 모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혀의 위치는 같지만 이제 R 발음이 만들어주는 소리에 따라서 그 소리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발음교를 쓰긴 하지만 R 발음의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은 이렇게 발음을 해요. 해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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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까지 발음하면 무슨 발음이에요? hour. 여기까지 발음을 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요 발음이죠. 그죠? 요 발음이 바로 hour.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소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F 발음과 L 발음이 연속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발음은 F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L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에요? 여기는 L 발음이죠. L 발음. 그죠? 자, 그러면 L 발음을 먼저 넣고 발음을 해볼게요. loud, lower. 한 번 더. lower. 자, 이렇게 해서 요 발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 앞에 있는 F 발음은 요 단어의 뜻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자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발음이 소리가 길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소리가 길어지는 위치가 아니라 여기는 F 발음의 순수한 소리만 만들어주고 바로 L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L을 이용해서 이렇게 강세로 만들어주는 거고 F 발음이 절대로 길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flower.
한 번 더. flower, flower, flower. 한 번 더요. flower, flower, flower. 그래서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로 flower, flower 이런 게 아니라 flower, flower, flower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알겠죠? 플라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 발음은. 플라워라고 하면 이게 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교를 정확히 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하는 말을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늘어가면서 내가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해보고 넘어갈게요. flower, flower, flower. 한 번 더. flower, flower, flower.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요런 발음이 있죠. 자, 지금 이 발음은, 여기 있는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몇 음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스, 파, 우, 스, 스파우스, 스파우스, 혹은 스파우즈라고 하는 4음절이에요, 4음절. 근데 영어로 보면 몇 음절인가요, 지금? 이 단어는? 1음절입니다, 1음절. 이중모음 때문에 소리가 한번 길어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S, 뒤에 있는 S 때문에 또 소리가 길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한국어로 제가 표기를 해드릴 건데 이건 맞는 표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해서 써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스파우스라고 쓰는데 지금 보면 S, 시옷 발음과 시옷 발음이 어떤 소리가 완성이 안 되어 있죠. 맞죠? 우리나라 말은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스라는 소리를 만들어서 스파우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니까 으를 붙여서 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우스, 스파우스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자음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음들은 우리나라 형식처럼 으라는 소리 혹은 이라는 소리를 붙여서 발음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영어 그 자음의 순수한 소리를 이용해서 이 발음을 해줘야 돼요. 절대 성대 울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대 긴장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음절이고요. 강세는 여기에 당연히 있겠죠. 모음에 이렇게 1음절. 자, 해봅니다. 아우, 아우,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아우. S 발음이죠. 아우스, 아우스, 아우스. 다시 한번 아우스, 아우스, 아우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S와 P가 연속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가 음절의 시작이에요? S일까요? P일까요? P이죠, P. P예요. 음절이 그 자음이 여러 개가 나오고 만약에 모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게 음절의 시작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 그 모음의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음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음절 바로 그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자음을 이용해서 내가 모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자음들은 순수한 그 소리만 빨리빨리 내주고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S 발음을 빼고 그냥 P 발음만 이용해서 소리를 해볼게요. pause, pause, pause. 다시 한번 pause, pause, pause. 자, S 발음이 들어가죠. spouse, spouse, spouse. 다시 한번 spouse, spouse, spouse. 한 번 더 spouse, spouse, spouse.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발음이 SP 발음을 들을 때 spouse로 들려요? spouse로 들리나요? 아니면 spouse로 들리나요? spouse. 앞에 소리가 정확해요? 뒤에 소리가 정확해요? 뒤에 소리가 정확해요. 뒤에. 무슨 얘기냐면 S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폐쇄음들은 특히 무성음 폐쇄음 세 개는 항상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SP, ST, SK 이 세 가지 발음이 요렇게 형식으로 오게 되면
요 원래 소리를 잃어버리고 된소리 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이게 spouse 이게 아니라 spouse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되고, 별이라고 하는 단어도 star 이게 아니라 star 이렇게 되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sky 이런 게 아니라 sky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바뀌게 돼요. 이거는 S 발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S 발음의 특징.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S 다음에 요 세 가지 발음이 오면 항상 된소리 형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영어의 소리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원리.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죠. spouse. 다시 한번 spouse.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 단어의 끝이 S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S 발음, 발음 기호로 S로 끝이 나게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절대로 공기가 여기서 강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음절을 내가 시작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소리를 마무리 짓는 위치란 말이에요. 단어를 마무리 짓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로 강해져서 아주 약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발음을 끝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기가 만약에 내가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소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spouse 새롭게 내가 어떻게 모음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강하게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도 소리의 형식은 지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치조 마찰이기 때문에 치조 위치로 혀위치가 가고 마찰 형식으로 소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끝에 왔다고 해서 대충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은, 발음하는 방식은 정확히 지켜주고 소리가 강해지지 않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공기를 강하게 내지 말고 부드럽게 내되, 혀의 위치는 반드시 치조 마찰의 형식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요 발음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spouse. 다시 한번 spous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spouse 아무리 빨리 해도 영어의 소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대가 4번을 울려야 되는 소리고, 영어는 한 번만 울리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spouse 아무리 빨리 해도 spouse 이 소리의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우리나라도 이음절이죠. 파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징은 이 W라는 발음이 나오고 모음이 나오면 무조건 워 혹은 와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요 한 번에 읽어주는 발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읽어주는 발음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발음이에요. 떨어져 있는 발음이니까 요렇게 읽어주고요. 지금 이음절이죠. 강세음절. 그리고 여기는 무슨 음절? 여기는 순수음절이죠. 순수음절. 그죠? 자, 그러면 순수음절에는 강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세가 있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어의 가장 작은 소리에 다니는 음절이에요. 음절. 그래서 모든 음절에는 영어라는 언어, 즉 강세 리듬 언어의 특성상 강세가 다 들어가 있고, 요렇게 사전상에서 강세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 주기 위함이에요. 더 중요한 소리가 있으니까 요 소리를 더 중요하게 발음을 해주고, 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그러니까 크게 말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강하게 발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근데 강세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이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게 되죠.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요렇게 표시를 해줘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강하고 길게, 그리고 덜 중요한 건 이제 약하고 부드럽게 소리를 해주죠. 하지만 리듬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자, 다시 해볼게요.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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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 hour. 한 번 더. hour. 이렇게 소리가 되고, 여기에 피 발음이 들어가요. 피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pow,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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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한 번 더. power, power, power. 네,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P 발음을 잠깐 보면 지금 이 발음은 양순 폐쇄음이에요. 양순 폐쇄음. 근데 보면 지금 강세가 있죠. 강세. 그죠? 강세 음절의 시작이 양순 폐쇄음인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요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가져야 돼요. 강세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힘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 강세라는 건 즉 성대를 긴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성대를 긴장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앞에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을 바로 이 P 발음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면 저기 앞에 1m까지 내가 점프를 뛰고 싶어요. 1m만큼을. 그러면 내가 다리를 더 옹크리거나 혹은 몸을 움츠리면서 이렇게 뛸 준비를 하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1m를 이렇게 단번에 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리가 이런 영어 강세에도 적용이 되죠. 내가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그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이 바로 P인 거예요. P. 그래서 이런 P 발음, 특히나 양순 폐쇄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세기로 내가 준비 동작을 해주는 건데 P 발음의 특징은 이거죠. 입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리인 건데 내가 이 P 발음을 공기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입술을 더 강하게 막아주면 돼요. 강하게 막아준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내가 바로 내보내지를 않고 한번 모았다가 근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강하게 모으겠다라는 얘기예요. 강하게 모으면 당연히 공기의 힘은 세지겠죠. 빠져나갈 때. 그래서 빠져나갈 때 그 공기의 세기가 아주 세게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강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 힘이 약하면 내가 만약에 10만큼의 공기를 모았다면 10만큼 점프를 뛸 수 있는 거고 100만큼 모았으면 100만큼 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그 원리죠. 맞죠? 내가 1m를 뛰기 위해서 1m에 해당하는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50cm를 뛸 거면 50cm에 해당하는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세가 만약에 100이라고 봤다면 내가 100만큼 뛰기 위해서는 100만큼의 공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공기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P 발음은 공기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로 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워 이런 게 아니라 power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 발음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단어의 끝에 있을 때는 같은 P 발음이지만 이 소리의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서 강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준비를 위한 곳이냐 아니면 단어를 끝내기 위한 마무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요 소리의 공기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더 강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더 약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모두 다 모음 때문에 그래요. 강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power. 한 번 더. power. 한 번 더. power.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 power 이런 발음이 아니라 pow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죠. 다음은 이런 발음이에요. 이 발음은 한국어로 쓰면 뭐라고 쓰는 단어예요? 요거를 쓰죠. 다운이라고 쓰는 그 발음인데 요거를 보면 D 발음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과 살짝 다릅니다. 발음을 한번 볼게요. 이 발음이죠. 해볼게요.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단어를 볼 때 이렇게 리듬을 그려주잖아요. 리듬을 그려주고 강세 위치에 이렇게 그 모음들을 올려놓는데 영어에서 모음들의 역할은요. 강세와 리듬을 만들어줘요. 강세는 리듬과 같은 말이긴 한데 강세와 리듬을 관장을 하는 게 모음이고 자음들, 요런 D 발음이라든지 P 발음, B 발음 요런 것들은 그 모음들, 강세에 따라서 내가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강해질 거고 여기에 있으면 약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다 모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모음들의 역할은 강세, 자음들의 역할은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이 하나만 안다고 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야 정확히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N 발음이 여기에 있죠. 자, 해봅시다. 아운, 아운, 아운. 다시 한번 아운, 아운, 아운. B 발음이에요. 봅시다. down, down, down. 다시 한번 down, down, down. 자,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이 되는데 지금 음절의 시작은 어떤 발음이에요? 음절의 시작. D 발음이잖아요. D 발음. D 발음은 치조 폐쇄음입니다. 즉 치조를 누르고 있는 그 치조를 혀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막아준 다음에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이렇게 내보내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내가 뭐를 이용해서 가요? 어디를 이용해서? D 발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D 발음. 아까 말했던 그 개구리가 점프 뛸 때 준비 동작을 하듯이 이 D 발음을 이용해서 준비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동작인 D 발음을 해줄 때는 내가 그 치조를 막고 있는 혀의 힘을 훨씬 더 강하게 줘서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더 이제 세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뗐을 때 목에서 나오는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강세까지 이렇게 가주는 거죠. 됐죠? 발음을 해봅시다. down, down, down. 다시 한번 down, down, down. 자,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발음이 다운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이 발음으로 들리나요? down으로 쌍디귿인 것처럼 들리나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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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어떤 소리와 가까워요? 어떤 게 더 정확한 소리예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요? 틀립니다.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를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는 소리가 돼요. 우리나라 말은 절대로 공기를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기를 막지 않고 그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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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렇게 만들 뿐인 거지 절대로 공기를 막진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폐쇄음은 반드시 공기를 막아야 되는 소리인 거고 왜 밑에 소리와 더 비슷하게 들리게 되냐면 영어에는 디귿과 쌍디귿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디귿과 쌍디귿이 없고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릴 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치에 있으면 소리가 공기가 강해지니까 요 소리가 쌍디귿처럼 들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소리의 끝에 혹은 단어의 끝에서 더 이상 강해질 이유가 없이 아주 부드럽게 발음을 해줘야 되면 요 소리가 오히려 디귿과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과 쌍디귿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개념이고 아주 편리한 글자지만 영어에는 D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D 발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이제 강해져서 쌍디귿처럼 들리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D 음절의 끝으로 D라는 발음이 오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D 발음처럼 디귿처럼 들리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발음과는 또 틀려요. 혀를 만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또 영어에서 쌍디귿처럼 들리는 경우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경우 있었어요? 아까 전에 S 다음에 나오는 T 발음. 그 발음은 D 발음의 무성음이 T예요. 무성음이 T. 맞죠? 무성음이 T 발음인데 S 다음으로 오게 되면 요 소리 또한 된 소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스타가 아니고 star, star, star 요렇게 소리가 만들어졌고 여기도 down, down, down. 그러면 지금 D 발음과 여기 있는 그 T 발음은 소리의 느낌이 비슷한데 요것들은 다 요런 영향이죠. S 다음에 T 발음이 이제 그 된 소리로 들리게 되고 여기에서는 내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 D 발음의 공기가 강해지니까 이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있는 쌍디귿이 영어에서는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 짚어줄 수는 없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혹은 그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들도 쌍디귿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과 같지는 않다. 이 점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를 항상 그 생각을 배제를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한국어로 영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영어를 읽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영어는 발음 기호를 정확하게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down, down, down. 다시 한번 down, down, down. 네, 그래서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나라 말처럼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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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이런 게 아니라 down, down, down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 발음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예요. 맞죠? 앞이 덜 중요하고 뒤에가 더 중요해요. 이 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뒤에 강세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발음을 정확히 들으면 아 이게 allow라고 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음절, 강세 음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강세라는 것은 더 길고 강하고 정확한 소리고 순수 음절은 강세 음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그 소리를 그 단어의 뜻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요거보다는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세도 작고 소리도 작고 길이도 짧아요. 그게 순수 음절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리듬을 보죠. 이렇게 돼요. 자, 이 발음 해볼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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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이제 발음이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L 발음이요. 해볼게요. loud, loud, loud. 다시 한번. loud, loud, loud. loud, loud, allow, allow, allow. 다시 한번. allow, allow, allow.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이 발음을 한국어로 쓰면 allow라고 쓴단 말이에요. allow라고 쓰는데 이건 allow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발음은 발음이 아니라 발음이에요. 발음. 혀의 변화도 거의 없고 아래턱이 전혀 열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발음은 턱이 열리잖아요. allow. 턱이 열리기 때문에 이 발음은 절대로 그런 발음이 아니에요. 슈아 발음이라고 해서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에서 소리를 내보내는 게 슈아 발음이라서 절대로 턱을 내려주면 안 돼요. 턱을 내려주면 그렇게 해서 소리가 틀리게 되니까 절대로 턱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그 슈아 발음의 입모양인 이렇게 턱이 이렇게 거의 닫혀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입이 살짝만 열리면 돼. 입술만 살짝 열리고 소리를 밀어내는 게 바로 슈아 발음입니다. 슈아 발음. 알죠? 그래서 이 발음은 allow 이런 발음이 아니라 allow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제 영어를 배웠어요. 발음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읽는지 배웠고,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발음 기호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강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영어를 가리키는 강사분들은 파닉스 형식으로 배우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근데 어느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 배웠고 그리고 뭐 지금 쓰는데 지장 없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한 방식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파닉스 형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정확히 발음을 뭐 배우셨겠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발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발음이 allow는 아니잖아요. allow는 아닌데 이 발음은 allow 오히려 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소리를 파닉스 형식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요건 좀 어려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누군가 하는 말을 보면 한국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 보고 듣고 그대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금방금방 요런 걸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 특히 만 14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국어라는 체계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가장 비슷한 한국어를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입모양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을
allow, allow 이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듣기에는 이게 으처럼 allow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얼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allow, allow 요렇게 발음을 하면 요 발음은 평생 못 잡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린아이들은 파닉스 형식으로 배워도 충분히 이렇게 영어의 원어민 소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어른들, 특히 14세가 넘어간 이렇게 성인이 훨씬 지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닉스 형식으로 남이 하는 걸 보고서 배우기는 힘들어요, 사실. 한국어라는 개념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머릿속에 한국어를 이제 생각을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 따라하면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발음하는 형식을 배워서 요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요게 어떻게 읽히는지 입모양은 어떤지 혀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혀가 눌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경구개로 가야 되는지 혀가 말려야 되는지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배워두면 훨씬 더 이제 이런 소리들을 배우기가 이제 수월하죠. 근데 파닉스 형식이 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를 할 때 세상의 모든 단어를 그 사람들이 읽어줄 수는 없어요. 누군가 읽는 거를 보면 내가 그거를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단어를 읽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기호의 장점은 요런 발음기호를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사전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사전 안에 나와 있는 발음기호를 보면서 내가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입모양이 이렇게 됐었지, 이거는 이렇게 발음을 했었지, 이거는 이런 패턴에 있었지, S 다음에 P가 나왔네? 그러면 된소리로 바뀌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읽어갈 수는 있는데, 파닉스 형식으로 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읽을 그런, 이런 감이 없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없죠.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정확히 읽는 법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발음기호를 배우는 게 어른들에게는 발음기호를 배우는 게 파닉스 형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영어를 24살에 처음 배웠으니까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발음기호를 배우다 보니까 소리도 이렇게 내고 싶은 만큼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내고 있어요. 지금 7년 만에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배워가고 자꾸 연습을 하고 자꾸 발음을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또 그분들에 맞는 거고 제 방식은 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어떤 걸 쓰시는지는. 알겠죠? 자, 어쨌든 저는 발음기호를 가르쳐서 발음기호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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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로 allow, allow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보고 넘어가죠. 이런 발음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그냥 씁시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 발음은 이름절짜리 단어예요. 이름절짜리 단어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거는 몇 음절인가요? 브라우즈, 브라우즈. 4음절 단어죠. 브라우즈. 근데 보면 영어는 1음절이에요. 1음절. 한 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여기에서 이렇게 리듬이 생기게 되죠. 자, 해볼게요. 아우, 아우,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아우. 아우즈, 아우즈, 아우즈. 다시 한번 아우즈, 아우즈, 아우즈. 지금 여기에 B 발음과 R 발음이 두 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음절의 시작은 R일까요? B일까요? B일까요? R일까요? R입니다. R. R 발음이에요. 음절의 시작은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음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는 입술이 나와야 되죠. 반드시.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rouse, rouse, rouse. 다시 한번
rouse, rouse, rouse.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앞에 R 발음을 할 때 소리가 하나가 있죠. 그죠? 소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R 발음의 순수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앞에 막힌 소리가 아닌 이상은 이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 소리까지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rouse, rouse, rouse. 다시 한번. rouse, rouse, rouse. 이렇게 발음이 되고 B 발음이 앞에 있죠. 그러면 b, b, b. 이런 소리입니다. 해볼게요. b, rouse, b, rouse, b, rouse. 자, 이어서 발음을 해볼게요. browse, browse, browse. 다시 한번. browse, browse, browse. 자, 여기서 그럼 지금 들을 때 요 소리가 요거에 가깝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요거에 가깝나요?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browse, browse, browse. 2번에 가깝죠. 그죠? 2번에 가까운데 한국어 어쨌든 쓰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설명을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2번과 가까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거는 R 발음의 영향이죠. R 발음. R 발음이 입술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은 아니지만 음절의 시작일 경우는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인데 B 발음은 여기서 내가 강하게 낼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여기에서는 강해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짧게 B 발음을 해주고 나서 바로 R 발음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browse, browse, browse. 이렇게 되기 때문에 B 발음이 R 발음의 영향을 받죠. R 발음의 영향은 입술이 이렇게 나오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리가 브라 이런 소리보다는 browse, browse. 여기 2번에 있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건 설명을 위한 한국어입니다. 맞는 한국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발음이 browse 이거보다는 browse. 오히려 2번에 있던 이 소리와 오히려 비슷했었죠. 그래서 browse.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요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R 발음 앞에 자음들이 하나가 있어서 그 소리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try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발음기호로 살펴보면 음절의 시작이 R 발음이고 입술이 나오기 때문에 try. 이게 아니라 try. 이런 소리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D 발음으로 시작하는 drive 같은 경우도 drive 이런 소리가 아니라 driv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모두 다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리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 소리를 만들 때 이게 BR이니까 brow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brow 이렇게 강세도 지켜주면서 입술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해줘야 정확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browse 한 번 더. brows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중모음인 이 발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맞죠? 이중모음,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왔고요.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모음이 한국어는 아우라고 쓰지만 영어는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봤었죠. 한 번만 성대를 긴장해 준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이중모음인 경우에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온다. 즉 앞에 있을 때만 앞에 있는 모음에만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아우 이게 아니라 아우 앞에 있는 A 발음을 하면서 성대를 긴장을 시키고 뒤에 있는 U 발음을 해줄 때 이렇게 그 소리의 흔적만 남기는 거죠. 성대가 풀리면서 내가 정확하게 그 입술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성대를 울리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대가 풀리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리 흔적만 남아요. 그래서 이 발음은 할 때 아우 이게 아니라 아우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발음이 더 중요하죠. 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해주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단어를 보면서 봤지만 특히나 오늘 중요했던 건 그 발음이에요. 그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앞에 만약에 자음이 있을 때는 영향을 받는다. R 발음이 왜냐면 음절의 시작일 때 입술이 나오니까 입술이 나와서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R 발음 앞에 있는 자음은 전혀 강해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음을 할 때는 빠르게 발음을 그 순수한 발음을 해주고 R 발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R 발음 때문에 내가 앞에 소리가 마치 그 아예 부 혹은 투 혹은 두인 것처럼 들리게 되는 이유가 모두 R 발음의 영향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수한 발음 해보고 그러고 강의 마칠게요. 아우, 아우, 아우.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아우. 한 번 더요. 아우, 아우, 아우.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